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제10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과제 제출한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거를 확인하면 되겠죠. 계산 문제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했기는 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계산 문제의 경우에 이 중간중간에 단위들을 안 쓰고 숫자만 이렇게 루트 속에 대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위가 들어있는 모든 값의 계산 문제는 중간 과정에 대입할 때에도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일일이 단위들을 써줘야지 그 마지막에 요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제대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줄, 몰, K, 줄 퍼 몰 K, K, 킬로그램 퍼 몰. 요 마지막에 요 줄에서 이 줄이 이제 표준 단위이긴 한데 다른 단위를 기본 단위들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간 이거는 잘된 풀이입니다. 앞으로 또 계산 문제가 과제로 주어지거나 기말고사에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식에다가 대입할 때 단위까지 꼭 대입하는 습관을 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를 이제 접할 때 독감 백신 맞고 이제 사망하는 뉴스가 나올 때에 어느 학생이 다음날 죽었는데 그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걸 복용했다는 그 뭐라고 할까 뭐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명명법 간단히 할 때 질산이라고 하는 것이 HNO3예요. 질산. 참고로 그냥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하는 건데 HNO3 질산이죠. 여기서 이제 H가 떨어져 나가고 적당한 양이온이 대신 들어오면 질산이란 이름하고는 뭐 변동이 없는데 그냥 이온 화합물이 돼서 이때는 질산 소듐. 소듐은 나트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질산 나트륨 이렇게 돼요. 아질산이라는 거는 요 산소가 여기 3개가 기본으로 질산에는 들어있는데 그 3개가 2개로 바뀌었을 때 요것이 아질산이고 뉴스에 나왔던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질산 소듐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자가 붙으면 기본적인 산소산, 뭐 질산, 황산, 염산은 빼고 뭐 탄산, 뭐 염소산 이런 것들에서 산소가 하나 적게 결합이 된 거를 아자를 붙여서 부른다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탄소 중립 그 대통령이 어디에서 이렇게 연설할 때 강조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하면서 이제 경제를 발전시킨다 뭐 이런 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뭘까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때 주로 화석 연료를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석유, 석탄, 천연가스,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CO2와 H2O가 연소하면 생기고, 이때 이 CO2가 지구 상층에, 지구 공기층에 머무르면서 온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CO2의 발생이 많아지면 이제 지구의 그 연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극지방의 얼음도 녹고 기후 이변도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전 세계적인 문제다 하는 건데, 이 온실 효과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꽤 이 CO2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인데, 이 CO2를 발생하는 양만큼 뭐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이 CO2를 감소하는 정책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CO2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산업의 결과로 나오는 이 CO2의 양을 제로로 만들어주자 하는 그 목표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예요. 발생하는 양만큼 흡수 조성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사업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 하는 것,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나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무 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뭐 탄소 중립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동차를 굴리거나 공장을 가동하면 CO2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그 수업했던 내용이 이것이 이제 평형 증기압 얘기하느라고 보여준 그림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화면이었죠. 물의 상평형 그림이다. 뭐 설명은 지난주에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거는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 순수한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이다. 여기에 순수한 물에서 용액으로 바뀌면, 우리 교재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용액의 성질인데, 용액으로 바뀐다. 소금이 녹았거나 포도당이 녹았거나 설탕이 녹았거나 어떤 다른 이제 물질들이 녹으면 그때도 이 평형 그림이 같을 것인가? 그때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때보다 용액이 되면은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설명해야 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총발성이라는 성질입니다. 설명은 다음에 할 텐데, 증기압이 평형 증기압이 내려가듯이 증기압이 내려가거나 어는 점이 낮아지거나 끓는 점이 높아지거나 삼투압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용액이 될 때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았느냐 하는 종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얼마큼 녹아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용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농도에만 의존하는 값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총괄성이라 그래요. 총괄성.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등에 있어서는
이제 농도를 주고 농도에 의존을 하니까 농도를 주고 몇 도에서 얼 것이냐 끓을 것이냐 물론 삼투압도 같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용액에 대한 성질 특별히 촉발성을 설명하려면 농도에 대해서 역시 농도를 잘 알아야 쉽게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참 중요한데 이 단원에서는 화학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몰 농도예요. 몰 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촉발성에 해당하는 단원에서는 몰랄 농도를 쓰고 몰랄 농도는 요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에 적용을 하고 몰 농도는 요 경우 요 촉발성에서만 본다면 삼투압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자면 증기압 내림 굳이 얘기하자면 증기압 내림에 이제 많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퍼센트 농도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용액의 촉발성 쪽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내용보다는 직접 이제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를 다시 보죠. 세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농도라고 하면 이제 용질과 용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용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농도라고 해요. 근데 용질과 용매가 구분이 애매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물이 섞이면 소금을 물에 녹이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금물이라 그러죠. 이때에 이 소금을 용질, 녹아 들어가는 걸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맥, 소금물이 합해서 생긴 용액, 이건 이제 용액인데 이거를 용액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이 15g, 물이 85g, 소금물이 합쳐져서 100g이 됐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 소금이라는 그 양이 15g이라는 양이 전체에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제 용액 100 중에 얼마냐 아니면 용매를 기준으로 하면 몇 분의 몇이냐 등등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용질의 상대적인 양을 우리는 농도라고 한다. 그래서 농도 중에 이제 화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 이전에 설명할 수 있는 게 분율, 비율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분수로 정의했다 하면 되는데 분율 거기다 이제 전체를 100으로 본 100분율 전체를 100만으로 본 ppm 전체를 10억으로 본 ppb 이게 다 분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하려고 해요. 분율이라는 것은 전체 이제 일단 전체를 용액으로 보면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 이거를 분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율이란 말은 용액을
1로 모았을 때 용질의 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예를 들은 걸로 치면은 이제 이 용액이 100g이 있었고 용질인 소금이 15g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분율은 0.15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율은 같은 단위를 써요. 용질의 단위나 용액의 단위나 같은 g으로 지금 썼죠. 그래서 단위가 없습니다. 뭐 기체들의 경우에는 질량을 재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부피로 나타낼 텐데 그때는 뭐 공기 1리터에 뭐 산소가 몇 리터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공기 중에 산소의 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는 보통 없는데 그게 이제 질량과 질량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웨이트라는 표시를 하고 또는 부피끼리 했다 그러면은 볼륨의 약자를 써서 V라고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분율이다. 이건 이제 퍼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거는 앞서 계산했던 이 분율이 전체를 1로 본 거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100배 하면은 돼요. 이거는 용액을 100으로 모았을 때 용질의 양이다. 어렵지 않죠? 위의 경우에 이 위의 용액의 경우에 그러면 소금물이 몇 퍼센트냐 이 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돼요. 이때는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만 분율인데 보통 한글로는 잘 안 쓰고 약자로 ppm이라 그래요. part per million 이렇게 100만 분율은 전체를 100만으로 본 거기 때문에 분율 곱하기 100만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위의 용액에 대해서 ppm으로 표현하려면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고 이거는 아주 적은 농도를 많이 이제 사용하죠. 적은 농도인 경우에 더 적은 농도면은 10억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10억을 전체로 그렇게 되면 10억 분율이라고 해서 ppb 이렇게 돼요. 밀리언 대신에 빌리언을 써서 얘는 분율 곱하기 10억이다. 그 일기예보 같은 거를 보면 이제 좀 전에 찾아봤는데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이 있는 그 지역에 오존의 농도가 0.022 ppm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오존은 어차피 기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그 실험실의 크기가 가로가 만약에 뭐 8m, 세로가 뭐 12m, 이 높이가 만약에 2.5m다. 그러면 이게 부피가 나오겠죠? 전체 부피가 되겠죠? 실험실에 있는 공기의 전체 부피. 그 중에 오존이 얼마큼 있느냐? 그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제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22 ppm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부피가 8 곱하기 12 곱하기 2.5. 그 다음에 오존의 부피. 세제곱미터겠죠, 이거. 곱하기 10의 6제곱. 여기가 이제 분율이고, 거기다가 10의 6제곱을 곱한 게 ppm이니까, 그 값이 0.00이 ppm이다. 계산기로 이제 다른 숫자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x 값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자, 화학에서 쓰는 이제 농도에는 뭐가 있느냐? 몰 분율, 몰 농도. 이거는 설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하죠. 몰 분율은, 이 분율은 분율인데, 아까는 질량으로 또는 부피로 계산을 했는데, 몰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 이게 이제 몰 분율이죠. 아까 NaCl이 15g, 물이 85g 섞여서 전체적으로 소금물이 100g이 만들어진 겁니다. NaCl, 이제 NA가 23, CL이 35.5 해서 계산을 하면 이 15g은 아마 계산하면 0.256몰일 거예요. 물은 18g이 1몰이니까 역시 계산을 하면 4.12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몰 분율을 우리가 이제 X라고 하면 X라고 하진 않지만 원래 카이라고 나타내는데 몰 분율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몰수니까 0.256 더하기 0.472 분의 0.256 여기 단위가 여기 전부 다 몰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약분이 되죠. 약분이 돼서 0.051 단위 없이 0.051이 나온다. 분율과 똑같은데 질량이나 부피가 아니고 몰수로 그냥 계산을 한 것을 몰 분율이라 그래요. 이 몰 분율은 라울의 법칙 할 때 증기압이 내려가는 현상인데 라울의 법칙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화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몰 농도라 그랬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예요. 근데 이 부피는 항상 리터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경우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에 용액의 몰 농도가 얼마냐 하는 거를 계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액의 질량이 주어졌지 용액의 부피가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때는 밀도를 만약에 주어지면 그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부피는 V, 몰수는 N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M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M이라는 거는 V분의 M. 이게 이제 공식으로 외울 때, 몰 농도 공식을 외울 때 이걸 사용합니다. 몰수를 계산하려면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된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죠.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몰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가 있어요. 목이 긴 플라스크인데 눈금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0ml 크기에 따라서 250ml, 뭐 1리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눈금까지 액체를 채우면 500ml라는 거죠. 그래서 NaOH가 40g이 1몰이에요. 그래서 이 NaOH 수용액을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증류수를 적당히 넣고 반 정도 넣고 NaOH를 한
뭐 4.0g. 너무 많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4.0g을 잘 달아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를 흔들면 잘 녹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물을 채워서 눈금까지 조심스럽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물이 얼마큼 들어간지는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이건 부피건 재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용액의 부피는 500ml죠. 500ml짜리였으니까. 그리고 용질의 양은 4.0g이 들어있는 거예요. 1몰이 40g이니까 4.0g이면 0.1몰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 또는 몰 농도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경우에 용액의 부피는 500ml, 용질의 몰수는 0.1몰. 계산을 하면 0.2몰 퍼 리터. 이때 이제 몰 농도는 0.2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 퍼 리터를 그냥 간단하게 M자 M으로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 숫자를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자, 몰 농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몰 농도에 해당하는 어떤 농도의 용액을 만들 때 쓰는 것이 이제 부피 플라스인데 지금 그림처럼 생긴 것. 눈금이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채우면 정확하게 500ml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에는 500ml 뭐 20도씨 이런 식으로 온도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워서 여름처럼 더워서 30도가 된다거나 겨울이 돼서 추워갖고 뭐 5도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 용기가 이제 부풀어 나거나 움츠러들어서 수축이 돼서 더 이상 500ml가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농도는 온도가 딱 일정한 상태에서만 그 농도가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 만들 당시에 그 온도가 이제 있는데 그거보다 다른 온도에서 사용하면 온도가 달라진다 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몰농도는 첨가성에서 본다면 삼투압 계산에 사용이 돼요. 온도를 고정하고 삼투압을 계산하는데 이제 세 번째 처음에 몰 분율, 몰농도, 몰랄 농도. 그다음에는 몰랄 농도. 몰 농도는 대문자 M이었는데 얘는 소문자 M으로 표시를 해요. 정의는 이제 기준이 다 용액이었는데 이 경우만큼은 용매를 기준으로 해요. 용매의 질량, 그다음에 용질의 이때 용매의 질량은 항상 킬로그램을 기본으로 한다. 용매 1kg에 용질이 몇 몰이 들어있느냐. 이건 아까 소금물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NaCl이 15g, 물이 85g 섞여서 소금물이 됐죠. 소금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용매의 양이 중요한 거니까 요 조건이면은 이제 몰랄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면 용매 질량 얼마인가요? 85g이니까 0.085 kg. 소금 아까 15g이 0.256몰이었다.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소금 15g이라는 것은 소금이 23.0하고 35.5, 그래서 58.5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한 5분의 1 정도, 좀 안 돼. 58.5니까 15g의 4배가 60이죠. 4분의 1보다 좀 크네요. 그래서 0.256몰입니다. 몰수 계산하는 식이에요. 이거는 계산을 따로 내가 해 놓진 않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계산해 보면 0.256 나누기 0.0 그러면 3.0 원래는 몰 퍼 킬로그램이지만 이제 이걸 줄여서 스몰 m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몰 퍼 킬로그램을 스몰 m으로 나타내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 15g과 물 85g이 섞였을 때에 소금의 농도가 아까 분율로도 해봤고 몰 분율도 해봤고 퍼센트도 해보고 몰 농도는 적절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몰라 농도까지 계산을 했어요. 몰 분율이라는 거 몰 농도, 몰랄 농도, 퍼센트 농도이 있는데 이제 여긴 진짜 못 보는 걸 좀 잘못 못 봤네요. 몰랄 농도, 몰 농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세 개는 이제 질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부피와 관련이 있는 거죠. 용액에 부피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몰수가 결국은 질량이니까. 그래서 요것은 정해진 온도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이거는 변하는 온도에서도 충분히 그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 몰농도는 삼투압 얘기만 했는데 총괄성에서는 삼투압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적정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산염기 적정, 산화환원 적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적정이라는 실험에서 몰농도를 사용한다. 자, 농도는 이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과제와 관련해서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원이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실험을 할 때 화합물들을 많이 그러니까 시약들을 많이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시약을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품질 좋은 시약을 사서 많이 씁니다. 여기가 이제 외국에서 만든 시약들을 파는 어떤 판매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NaOH 템과 구분하지 않고 NaOH를 치면 여기가 이제 제조 회사들인데 ACS라고 하면 이제 보통 약간 품질이 좋은 등급을 말하는데 97%, 98% 이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수산화 나트륨 가지고 부피 플라스크에 이렇게 농도가 정해진 걸 만들 때 4.0g을 넣는다고 했는데 정확히 4.0을 넣어도 순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요. 그런 것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97%짜리 시그마 회사에서 만든 거를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어디를 볼까요? 25g에 68,000원. 굉장히 비싸죠? 25g에 68,000원. 배송은 금방 되는데. 반면에 500g은 이거에 비하면 싼 편이네요. 하여튼 25g이 68,000원이에요. 97%짜리 미니멈. 근데 98%로 들어가면 이제 가격이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1kg짜리를 비교해야 되겠군요. 28만 8천원 1kg짜리가. 아까는 97%짜리는 질량이 같아야 되니까 1kg짜리가 16만원, 28만원과 16만원이면 12만원 차이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1% 정도 올리는데,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수산화 소듐이라는 거는 워낙 그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염화수소, HCl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HCl은 이제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만든 것도 그렇고 수입품도 그렇고 36.5에서 38% 중간 정도 치면은 37%죠. 이건 뭐 질량으로 지금 돼 있을 것 같은데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7%의 용액으로 진한 염산이 이제 판매되는 거예요. 가격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질들을 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37%이고 요 범위 내에 있지만 37%고 밀도가 1.2 g/ml 25도이다. 이렇게 돼요. 방금 찾아보니까 HCl은 시판되는 그 원액이라고 하는 진한 용액, 염화수소를 포화시킨 용액이에요. 제일 많이 녹인 용액이 이제 판매되는 진한 용액인데, 이것이 37%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될 테니까 질량 대 질량이라고 해요. 밀도가 1.2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우리가 이제 진한 용액을 이렇게 사왔는데 이것이 과연 HCl 진한 용액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거를 말하는데 염화수소가 이제 용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약상에서 염산을 샀을 때에 이 염화수소의 농도가 몰분율로는 얼마냐? 몰 농도로는 얼마냐? 그다음에 몰랄 농도로는 얼마냐? 이 세 가지 그 퍼센트는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는 37%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퍼센트를 구하라고 할 수는 없고 밀도가 주어지면
어, 이 몰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몰 분율하고 몰랄 농도는 밀도와 상관없이 퍼센트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몰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준 거예요. 참고로 몰 농도를 계산하기 전에 이 염산용액 1리터는 1000g, 1000ml인데 몇 g인가?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준 거예요. 1200g이겠죠? 그 중에 이제 37%가 HCl이고 63%는 H2O다. 그러면 이제 HCl과 H2O의 각각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거와 똑같으니까 더 이상은 설명을 하지 않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 실습하느라고 또 이제 많이 바쁘니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진도를 많이 못 나왔거든요. 다음 주까지 그렇게 될 텐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오늘의 과제는 요 세 개를 구하는 게 과제예요. 37% HCl은 용액은 수용액은 몰 분율로는 얼마, 몰 농도로는 얼마, 몰랄 농도로는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설명했던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데 이 처음과 세 번째는 퍼센트 가지고 계산 가능하고 몰 농도는 농도를 고려해서 밀도를 고려해서 요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듭니다. 뭐 어려운 거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